복사 때문에 조금 지연돼 갖고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네. 자, 우리가 그 화자의 정서를 찾아줘야 되는 이유가 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시이기 때문에 시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정서, 생각을 표현하는 그 장르, 유형이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서를 빨리 찾으라고 했을 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나눠도 돼요. 긍정의 정서와 부정의 정서로. 그치?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거를 지난주에 제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따가 요 수업 끝나고 바로 요 페이지를 제가 앞에서 이렇게 거둘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딱 띄어서 걷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프린트 받으신 분들은 안 걷고 지난주에 해오라고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것보다 근데 필기 태도 이런 것들 좀 보려고 하는 거야. 필기 습관, 태도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보려고요. 그렇게 거둘 거고 긍정의 정서, 부정의 정서 찾을 때는 서술어나 수식어 좀 잘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움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들어가서 보자. 외로움의 정서. 외로워라는 마음, 쓸쓸한 거죠. 그걸 고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독자가 우리가 홀로 한 명, 단독으로 할 때 그 한 명을 얘기해요. 단독, 홀로. 고자는 외롭다라는 마음이죠. 그럼 자, 밑에 이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이 시에서 어느 부분이 고독감이 느껴지니? 어느 부분이 쓸쓸함이 느껴지니? 찬밥처럼. 또 빈방에. 그리고 어둡고 무서워. 이런 감정도 찾아줘야지. 그치?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때? 고요히 빗소리만 들려요. 아무도 없는 빈방에 투둑투둑 비가 내리고 있어. 그런 상황이 딱 머릿속으로 그려졌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들. 혼자 있어서 편하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때는 좀 고독감, 쓸쓸함 이런 감정들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밑으로 가서 슬픔의 정서를 얘기할 때 우리 비애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 비애가 단어에서 요 애자가 뭐냐면은 슬프다 애자예요. 요 한자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애자가 우리가 사랑일 수도 있지만 이때는 슬프다라고 하고요. 이 비라는 단어가 앞에 붙으면 우리가 보통 문학, 비문학 하면 비문학은 뭐니? 문학이 아닌 거지. 근데 이때 비는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통하다예요. 비통하다. 왜? 왜냐면 비가 아니다라고 하면 슬픔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좋은 게 요거의 마음심자거든요. 마음심? 마음. 뭔가 마음의 그 느낌. 아주 비통한 거예요. 슬프고 비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런 상황은 시적 상황이 되겠지? 시에서의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런 시의 상황이 이별, 인생의 불행, 고통, 고뇌의 상황이라면 이런 슬픔의 정서 혹은 비애의 정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성적표 다 보내드렸는데 못 받은 사람 없죠? 효원이는 못 받았을 거야. 테스트 나중에 보고 할 거니까. 못 받은 사람 없지? 보고 나서 혹시 요 비애의 감정을 느낀 사람 있니? 손 한번 들어볼까? 비애에 빠졌다. 여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없니? 불행하지 않았구나. 고통스럽지 않았구나. 그럴 거야. 잘 나왔으니까. 그치? 자, 한의 정서를 우리가 한번 표현해보자. 우리 한의 정서. 여기서도 한이라고 하는데 요 글자가요. 마음심자 글자예요. 마음심. 부수 한자고 마음을 의미해요. 마음을 의미해요. 알겠지? 글자를 알면 알수록 눈에 보여.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한자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꼭 외우라는 것처럼 느껴지지. 우리말이 다 한자어라서 그러긴 해요. 자, 그러면 이 한이라는 단어를 한번 처리해보자. 한은 뭘 의미하는 걸까? 어떤 걸 한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한 있어? 없어? 있어? 어떤 한? 뭐지? 저저번 달에 피파에서 가만히 들으면 안 됐어요. 그래. 그 감정을 좀 더 서술해봐. 무슨 느낌이야? 후회돼요. 후회돼? 그러네. 슬퍼요. 슬퍼. 그거 한 맞지.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한이 있어요. 야구 못하나. 나 그때 돌아가면 야구 했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FA 계약을 해갖고
야구 선수가 스토브리그에서 지금. 스토브리그에서 그냥 핫한 선수로 되어 아닌가? 은퇴할 나이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그런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아쉬움이겠지, 그렇지? 역시 좀 최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때 그 중학교 3학년 때 짝사랑하던 그 사랑하던 대상을 좀 이렇게 고백을 할 걸. 고백을 못했어. 안타까움도 있겠네. 뭐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는 다 한이라는 이 한 글자에다가 다 담게 되는 거죠. 우겨넣기야? 추상적 단어인 거지 그만큼. 한이라고 이 한 글자가 되게 추상적 단어인 거죠. 이런 감정들을 다 포괄하는. 근데 이 한이라는 글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한의 정서를 많이 공부하게 돼요. 한의 정서를 많이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러면 상황은 어떤 상황이 많이 나올 거라고? 이런 이별의 상황 많이 나올 거라고. 근데 이별 때문에 우리가 이 한의 정서를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어를 아주 중요한 단어 나와요. 이별의 정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별의 정한. 지금은 개념어 수업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바로 팍팍팍팍 처리가 돼야 돼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거 수업 안 해주거든요. 학교에서. 이별의 정한이야 하고 쓰고 넘어가거든. 근데 우리는 궁금해. 이별의 정한이 뭘까? 이별인 것 같긴 한데. 그럼 정한을 또 풀어보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한의 정서. 잘해. 한의 정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 한의 감정은 뭐라고? 아쉬움, 안타까움, 슬픔 이런 것들. 자, 밑에서 그런 슬픔의 정서를 느끼는 김소월의 접동새라고 한 거. 그럼 여기서는 지금 슬픈 마음들 어디서 느껴지니? 밑줄 한번 쳐봐. 정서가 표현된 느낌들. 응? 슬피 웁니다. 뭐 이런 단어일 수도 있고 상황이 의붓더미 시센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들도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불서러워 아주 서럽다 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이 아마 밑줄 쳐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읽어오면 여기 밑줄 쳐졌으니까 그냥 여기만 밑줄 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빌드업 돼 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정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딱 이렇게 표출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알겠지? 넘어가서 자 오늘 이 연민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연민. 자 연민이란 감정은요. 요 민자가 연자가 가련하다의 요 연자예요. 두음 법칙에 의해서 앞에서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럼 불쌍한 거야. 연민은 불쌍하고 가여워. 불쌍해. 얘들아 그럼 불쌍한 감정은 긍정의 감정이니 부정의 감정이니? 부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민을 갖는 그 대상과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 거리는 가까워요. 요거를 그래서 처리하실 때 이 감정이 긍정인지 부정인지가 거리감을 그대로 연결되진 않아요. 이 연민에 있어서는요. 자주 듣는 예시인데 자,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100점을 맞았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OMR 카드 실수로 빵점 처리가 됐어요. 아이고. 근데 그 친구랑 나랑은 절친이에요. 그러면 나로서의 입장은? 응? 뭐, 등급이 올라가. 야, 고등학교 마인드. 좋아. 상당한데? 상당한데? 나의 감정은? 불쌍해? 불쌍해. 나이스 이래? 일단 한 명 챙겨. 불쌍해. 야, 빵점 처리했어. 옆에서 놀릴 거야? 그럼 찐친이지, 찐친. 알았지? 그건 진짜 친구고. 절친이야, 가까운 사람이야. 불쌍해 라는 감정이 들지만 그 사람과 나의 거리는 어때요? 가까움. 그럼 이 가까운 감정이 뭐냐면은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거죠. 공감하고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걸?
걔랑 나랑 앙숙관계야. 쟤는 죽어야 돼. 어이. 그런 상황에서 빵점 처리되면 좋아요. 나이스지? 감명적이야. 아니야? 나만 그런 감정 아니지? 다 비슷하지 우리? 감명적이었고. 다 속마음은 그렇잖아. 아니 나만 그러니? 나만 나쁜 놈인가? 자, 요런 감정이 연민의 감정이라고 하였죠? 요런 감정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연민의 정서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자, 밑에 백석의 여승을 한번 봅시다. 자, 요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는 여기서 그 대상에 대한 감정이 어디서 표현되는지 한번 찾아볼까? 감정. 서러워졌다라고 하는 요 감정이 보이죠. 그 대상에 대해서 서러워요.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그 여승을 보고 나니까 아, 옛날같이 늙었어. 그래서 서러움을 느꼈대요. 아, 그 여성을 보고 옛날처럼 늙었대. 뭔가 낡은 것처럼 늙었다라는 감정이 또 늙었다 이게 중요한 거지. 늙어 보였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서러웠어. 아, 내 마음이 아파.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우리 엄마를 이렇게 보면은 언제 이렇게 늙었지? 뭐 이런 느낌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철이 든 거예요. 아직 그렇지 않지? 아니니? 자, 그럼 밑에부터 또 한번 읽어봅시다. 이 백석의 여성은 많이 나오는 시라서 우리가 한번 쭉 같이 읽어볼게요. 뭐 이렇게 독해를 정확하게 하자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여승을 만나고 느낀 점이네요. 그런데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던판에서 나는 그 여인에게 옥수수를 샀대요. 그 여인은 누굴까? 앞에 그 여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겠죠. 그럼 자, 처음 만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 처음 만나는 순간이에요? 1년일까? 2년일까? 2연. 2년이에요. 여기서 그 여인과의 첫 만남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섣발같이 나간 지압이라는 거는 남편을 의미해요. 10년이 갔고요.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대요.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자, 이 여승의 과거가 나오죠. 여인의 과거. 그리고 여인을 만났는데 그 이후에 10년이 갔고, 딸아이가 여기서는 있었어. 딸아이를 딸이면은 때리면서. 그럼 여기는 딸아이가 존재했지. 근데 여기는 돌무덤으로 갔대요. 이때 죽은 거네요. 그러면 누가 더 과거예요? 이연이 과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시의 전개 방식이라고 해서 뒤에서 여기 맨 마지막에 이번 달에 그 1월 달에 마지막에 할 건데, 그럼 얘가 더 과거고 그 다음 과거고 과거 1, 과거 2. 그러고 나서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뭐가 떨어졌대요? 머리오리가. 머리카락이 떨어졌대. 머리가 빠지는 걸까? 아니죠. 여승이 되기 위해서 뭘 한 걸까? 머리를 삭발을 한 그런 상황. 그러면 이거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여승이 되기로 결정을 한 거구나. 여인의 그 과거 3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어디서 본 거예요? 이 여승이 된 절에서, 뭐 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거기에서 여승을 본 현재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구조가 눈에 좀 보이면 좋고요. 하나 더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걸 보고 이게 현재의 느낌인지 과거의 느낌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과거 시제 선어 말함이 아니니? 근데 왜 나는 현재라고 했을까? 우리가 읽을 때는 현재라고 읽었잖아. 왜 현재라고 할까? 여기는 왜 과거 시제 선어 말함이 있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문법을 공부하시면요 그게 나와요. 어떤 사건과 사건 사이에는 상대 시제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 시제로서의, 그래서 현재예요. 상대 시제로서의 현재인 거예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얘와 얘 사이에. 1년과 2, 3, 4년 사이에 그 둘의 사건, 1년과 2, 3, 4년 가운데에 그 둘의 상대적 시제로서의 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문법에서 나중에 1학기 때 나와요. 1학기 여러분들 그 시제에 대한 표현도 배우거든요. 자, 이해는 됐니? 왜 현재라고 했는지도? 물론 뭐 상황은 현재 상황이 맞으니까 지금 본 거니까. 그치?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재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넘어갑시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것도 너무나 잘 나오는 시. 그럼 여기서 감정이 어떤지, 상실감이 어디서 느껴지는지 밑줄 쳐보자. 상실감이라는 건 요 실자가 무슨 실자냐면은 분실하다야, 분실하다. 그 분실된 거. 유실물, 분실물. 상이라는 건 원래 항상 있어야 되는 건데 실 없어진 거예요. 분실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가졌던 것, 가져야 할 것을 잃어버린 느낌. 그래서 비슷한 감정이 뭐 무상감 이런 것들이 있죠. 무상감, 인생 무상해, 허무해 뭐 이런 느낌. 근데 여기 상실은 어떤 슬픈 감정인데, 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서러워요. 서름이라고 하는 거는 서러움을 줄인 말입니다. 하나 더, 여의이라는 단어의 기본형은 여의다인다. 혹시 여의다라는 단어 잘 쓰니? 잘 안 쓴대. 저쪽 반은 한 명도 안 쓴대. 일타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별하다. 요새는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할아버지 죽었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좀 저급해 보이니까 여의였어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거든. 이별하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한테 여의다라고 표현해요. 돌아가신 분에게. 그러니까 이런 단어 공부를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좀 하자는 거. 문학 개념, 시에서 나오는 이런 개념들, 단어들. 자, 꽃이 시들었어요. 자취도 없어요. 서운하게 무너졌어요. 한 해도 다 가고 섭섭해요. 울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드러나요? 상실감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근데 첫 줄 여기 2행은 어때요? 1행과 2행. 시에서 요렇게 중간에 짝대기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길어서 옆으로 행을 붙였다는 표시야. 알겠지? 행 구분이에요. 요 표시는요. 행 구분. 행 구분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연 구분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요거는 1년과 2연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 암묵적 표시이니까 요거는 행 표시. 하나가 있으면 행, 두 개가 딱딱 있으면 연. 그럼 앞에 1행과 2행에서는 상실감이 느껴지니? 아직까진 아니지. 기다리고 있대. 기다림이네. 마지막은요? 기다림이네.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시의 개념. 자, 왼쪽에 줄 한 줄만 써줍시다. 어디? 여기. 한 작품 안에서는 감정이 어떻다고요? 여러 가지가 공존될 수 있다. 여러 가지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정서를 찾아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정서를 다 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만 나오지 않아요. 알겠지? 1시 1정사 아니야. 그럼 기다림이었다가 상실감이었다가 기다림 이렇게 바뀌는 거. 그럼 또 하나만 또 물어보자. 마지막에. 아직 우리가 표현법은 이제 2월 달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할 건데 요 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왜 봄을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모란이죠. 앞에 어떤 감정들 때문에? 상실. 상실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왜 찬란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봄을 왜 찬란하다라는 건 눈부시고 좋은 감정이지. 휘황찬란하다, 화려하고. 모란이 피어. 그렇지, 모란이 피었을 때 그 기쁨이 쫙 꽃이 너무 예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조울증에 걸린 것처럼 슬프기도 한데 기쁘기도 하대. 그치? 자, 이런 표현법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 얘기해볼까? 무슨 표현법이라 할까? 둘 사이의 감정, 이렇게 뭔가 모순이 일어나는 거. 역설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표현법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근데 나올 때마다 제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정서 찾느라고. 아니, 표현은 항상 정서에서 유발돼요. 표현법도 공부할 때. 자, 그래서 이 역설법이라는 거는 모순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모순이란 어원도 한번 공부해보자. 상과방.
네, 요 모순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모는 창을 의미하고요. 순은 방패를 의미해요. 뭐야 도대체. 자, 제가 판매상이에요. 자, 요 창은 모든 방패를 뚫습니다 해갖고 여러분들이 다 샀어. 매진을 시켰어. 너무 인기가 좋아.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자,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 뭐가 궁금해? 둘이 한번 싸워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도망가야 되지. 뭔가 모순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좀 더 쉬운 말로 말이 안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개념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모순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감정,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넘어갑시다. 부끄러움의 정서. 뭐 샤이보인가 보네. 찾아보자. 왜 부끄러움이 나는지. 밑줄 쳐져 있네요. 어디?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정서만 하나 찾으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부끄러움까지 이어졌는지 한번 쭉 볼까?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 사람 어디 있다고 판단이 되니? 일본. 육첩방이라는 그 다다미 방을 의미해요. 이 사람은 일본에 있네. 시인인가 봐요. 직업은 시인. 그게 하늘이 내려준 천명이래요. 하늘이 부여한 운명. 자, 땀내와 사랑 및 포근이 풍긴 학비 봉투를 받아요. 자신의 상황, 처지는 어떤 것 같아요? 뭐 좋지 않니? 이렇게 학비 받아가면서 유학 가갖고 알바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대학 유학 중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동무라는 건 뭐야? 친구. 동무라는 이 단어가 원래 친구의 우리말인데 저희 북한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저 동무 그러지 말라고 뭐 이러면서 그냥 친구라고. 근데 친구는 어떻게 된대? 다 잃어버린대요. 친구 잃어버려서 감정은? 슬프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 시대적 배경 하나만 넣어보자. 자, 윤동주네요. 시인. 언제 사람이에요? 일제강점기예요. 그럼 이 일제강점기에서 이 사람은 지금 너무 행복하게 대학 잘 다녀요. 근데 친구들은 왜 사라졌을까? 왜 잃어버렸을까? 그렇지, 독립운동을 한 거지. 그럼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라지는, 죽어가는 내 친구들과 나는 서로 대비되기 때문에 나의 감정은 바로 부끄럽다고 하지 않고요. 요 친전이라는 단어, 자, 요 단어도 한번 처리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친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병유리병, 과학 시간에도 나와. 근데 여러분들 유리병 음료수 보면 뒤에 침전물이 있으니 흔들어 드세요. 침전물 뭐니? 그렇지, 가라앉는다. 그럼 나만 혼자서 가라앉는 것일까? 라고 의문하고 있네, 물어보고 있네. 자, 이런 태도를 우리는 회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회의적. 요 회의라는 단어도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에 의자가 의심이에요. 회자가 품다라는 단어예요. 야, 우리 회의하게 모여, 이런 느낌, 이런 단어 아니야. 의심을 품는 거야.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친구들은 이렇게 독립운동하면서 죽어가는데 나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부끄러움. 자, 요 구조를 이렇게 알겠니? 지금 이렇게 부끄러움까지 이어지는 요 과정. 자, 요 과정을 우리는 시의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상황이 어때?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가 자신이 성찰을 하면서 지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라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읽어내는 게 시의 독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대부분의 정서는 어떤 정서라고요? 부끄러움이네. 자, 하나, 그 다음 시를 보니까, 자, 1년과 그 다음이 똑같죠? 그렇지 않니? 시행이 똑같이 있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찾았을 거예요. 조금 달라지는 느낌.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
다시 한번 읽어봐봐. 1행과 2행이었던 애가 뒤에 오면서 이렇게 뒤바뀌어. 그치? 그럼 뭔가 반전이 일어났네? 뒤바뀌었네? 그럼 이 사람의 뭘 암시하는 걸까? 그렇게 한번 추론해볼까? 뭘 암시하는 걸까? 이 부끄러움이 정서가 뒤바뀌지 않았을까? 뒤에 가서 보자. 여기서의 정서는 어둠을 내몰겠대. 이때 어둠 시대적 배경 얘기하면 생각하면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지금 상황이 어떤 어두움일 거예요. 뭐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조국의 그 일제 강점기 치하에 있는 조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야. 하나 더. 시대처럼 온다라는 이 말은 뭘까? 시대. 올 수밖에 없나? 시대라는 단어. 어? 이거 시간이지. 과거, 현재, 미래. 근대, 중세, 고대. 그리고 시간의 개념. 그것은 시대처럼 올 거래. 뭐가? 아침이. 그럼 시간은 여러분들 지금 뭐, 나 싫어한다고 고등학생이 안 돼? 그 의미겠네. 어떤 느낌이 올 수밖에 없는. 그치? 아까 얘기했던. 아침은 올 수밖에 없대요. 이 아침이 의미하는 거는 뭐와 대비돼요, 지금? 어둠과 대비되겠지? 그럼 어둠은 아까 우리가 만약에 일제강점기라고 해석을 했다면 아침은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광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 지금 몰라 이 사람이 그 이유를 썼는지. 근데 뭐 어둠이 무기력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지금 부끄러움이라고 한다면 그 아침은 의지. 어떤 의지, 감정, 또 좋은 감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요거는 시어의 의미 부분이라고 해서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의지라고도 우리 읽을 수 있겠죠? 정서와 연결시킨다면? 자, 그래서 정서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네. 그치? 부끄러움을 느끼다가 의지를 표현하는 시네. 그래서 밑에서도 하나 줄 쳐볼까? 자신의 상황을 성찰했습니다. 어디에서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회의를 느꼈습니다. 이때 회의 무슨 감정이라고? 의심을 품다. 근데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는 태도를 우리는 자아 성찰이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화해하고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라는 이런 정서들을 표현해주면, 찾아주면 여러분들이 시의 정서 찾는 거, 그게 곧 주제다. 지금 그러면 제가 동그라미를 어디 쳤는지 잠깐 넘어가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시들을 한번 보면서 주로 이제 정서라던가 이런 상황, 정서 어디에서 동그라미 쳤는지 한번 볼래요? 늙었다, 서러워졌다, 따린다, 떨어진다, 뚝뚝 버린다, 시들다, 없어진다, 운다, 섭섭하다. 뭐 여기서도 잃어버렸다, 부끄럽다.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식어와 서술어 여기를 집중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수식어와 서술어. 아까 아침도 한번 봐봐. 어떻게 꾸며주고 있어? 시대처럼 온다라고 꾸며주고 있지? 그러니까 이 수식을 받으니까 얘가 되게 긍정적인 의미인 거죠. 꼭 올 수밖에 없어라고. 만약에 아침인데 다르게 오는 아침이야. 꼭꼭 숨어있는 아침 이렇게 해봐. 되게 안 올 것 같지? 그치? 응. 자, 넘어갑시다. 부끄러움의 정서 이어서 체념의 정서. 체념이란 단어는 뭐니? 응? 포기. 그래, 포기가 가까울 수도 있겠다. 염자가 생각이에요. 이 채자가 뭐 끊어내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단념이랑 똑같은 단어. 단자는 단절하다잖아. 근데 이 채자가 뭐 이게 알리다채, 울다채인데 정확하게는 이제 그냥 끊어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한자 자체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는 거예요. 단념이라는 거니까 생각을 잘라내는 거거든. 생각을 단절시켜 버리는 거. 그러니까 희망의 생각 더 이상 안 해. 됐어, 안 해.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뭐 문학 얘기가 아니라 체념하고 단념하는 순간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성적 조금 안 나왔다고 체념하고 단념하지 마시고 끝까지 희망 버리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살면서 체념하고 단념해서 좋았던 경험은요, 군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체념한 채로 그냥 시간 지나는 게 아니까 단념한 채로 지나고 나니까 끝나 있더라고. 딱 그때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 체념하고 단념하니까 그 순간에 즐기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잖아. 아닌 것 같아. 자, 밑에 가서 여기서 나는 돌아갈 뿐입니다 라는 요런 뭐뭐 할 뿐이다 라고 되게 강조해주고 있지. 담배나 피우고 뭐 이런 상황은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치? 쭈그려 앉아서 이런 상황이 그려지죠. 근데 여기 중간에 잠깐 읽어봐. 사행. 자, 우리 삽을 씻으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이거 선생님 슬픔 갖다 버리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어디다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버려요? 강변에서 버리고 있죠. 그쵸? 근데 그 앞에 일기행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 흐르는 것이 그 물일까? 우리도 뭐와 같아? 물. 우리도 물과 같대. 나도 강과 같대. 근데 거기다가 뭘 버린대? 슬픔을 버린대. 그럼 거기다가 뭘 버린 거야? 슬픔을 버린 거지. 나는 아무리 슬픔을 버리지만 그 슬픔은 누구 거야? 내 거네. 이렇게 우리가 시어를 읽어주면서 관계를 읽어주면서 결국 돌아갈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빌드업의 과정. 다시 어두워서 돌아가되 먹을 것은 없어. 이게 안 좋은 상황이지. 쓸쓸하고 외롭고 뭔가 부족하고 부정적인 느낌이 딱 들죠. 그렇게 해서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아주 체념적인 시입니다. 노동자의 현실은 나아질 게 없어. 그럼 시대적 배경은 산업화. 우리가 아주 몇 가지 대표적인 그 시대적 배경들이 있어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막 어떤 독재 정치,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면 이런 산업화, 그리고 더 멀리 보면 일제강점기. 자, 즐거움 기쁜 상황이네요. 나보고 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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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춰요, 노래해요, 즐거워요. 어렵지 않죠? 즐거움은 넘어갑시다. 자, 소망이에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지금 바라고 있잖아. 산타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올해는 무슨 선물을 줄까? 맞냐? 그런 동심 다 단념했어? 체념했어? 산타 할아버지는 없어? 하고 단념했니? 자, 어떤 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딸은 지금 엄청 큰 곰돌이 사달라고 해서 큰일 났어. 나보다 키 큰 걸 주문해놨지. 오. 자, 넘어가서 유흥할 때 요 흥자가 흥겹다죠? 유자가 놀래요. 놀다. 놀 유자라고. 우리 어디 유원지에 갑시다. 뭐 유원지라고 잘 안 하네. 그치? 그냥 롯데월드 가자, 에버랜드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우리가 노는 장소라고 해서 유원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흥겹게 노는 거예요. 아, 즐거워. 근데 밑에 보려고 하니까 어이구 안 되겠네. 일단 지금 안 되겠네. 고전시가도 나중에 할 건데 하나만 공부하세요. 여기서는 상춘곡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흥겹다예요. 알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춘곡은 아주 흥겨운 노래인데, 요 상춘이란 단어가 흥겹다는 단어는 아니고요. 요 춘자가 어떤 춘자냐면, 우리 사계절을 한자로 하면 뭐가 되니? 춘, 하, 추, 동. 그럼 추는 봄. 봄의 흥겨운 노래예요. 그럼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뭐가 될까? 아, 봄에 뭔가가 즐거운 느낌이겠지? 그래서 이 제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만 해주셔도 시에 대한 독해가 어느 정도 가능해요. 상춘곡은 나중에 공부하실 텐데, 아, 즐거워, 아우, 재밌어, 봄에 너무 즐겁다 라는 거예요. 안분지족, 안빈낙도. 안분지족. 자, 안분지족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하는 것이다.
선생님 지자는 동그라미 안 쳤는데 여기 지키다 할 때 지자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지키다라는 단어 아닙니다.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알지. 알다야. 그치? 여기 알 지자예요. 요 안다. 자, 안빈 낙도. 가난한 생활 빈. 편안한 마음 안. 도를 도. 즐기다 낙. 즐길 낙. 그래서 요런 감정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두 자씩 끊어서 읽어주는 게 한자어 사자성어를 기본적으로 대하는 태도예요. 올해 이제 1학년들 여러분들 선배들 광동고 친구들이 한자성어 한 50개 주고 거기서 문제를 냈더라고. 한자성어 그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자만 우리가 파악하면요 무슨 상황인지 다 읽혀요. 해석을 하면은 뒤에서부터 해석한다. 분수에 대한 편안함을, 만족함을 아는 거고요. 가난하지만 편안한 거, 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자어의 구조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어요. 우리 어순하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단어가 두 자로 잘라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개념어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형성시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수업은요. 나중에 가면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수업 들어가자. 밑줄쳐 여기 안분지족 하고 넘어가. 그 다음에 여기 안빈낙도. 선생님 안분지족이 얘기도 못해. 다들 아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 끄덕이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때도 물어봐야 돼. 알았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단어들 나오면은 여러분들 다 처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서 자, 지난번에 제가 1장과 2장까지 문제 풀어오라고 했던 거 왔어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쭉 넘어가서 1장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답은 네 글자네. 실적 화자라고 쓰고 끝낸 사람 없지? 아니야, 그렇게 끝냈지 다. 밑줄 쳐봐. 시적 화자란 말하는 사람, 생각, 감정 전달할 사람이고 허구적 대리인.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요. 알겠죠? 말하는 사람, 생각, 감정 전달하는 사람, 허구적 대리인. 허구적 대리인이라는 거는 그럼 실제 시인을 얘기하니? 아니야. 자, 표면적 화자는요. 표면에 드러나는 거, 나 또는 우리라고 시어가 등장할 때. 이면적 화자는요, 면이 두 개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면지 쓰는 거 있지? 그때 뭐야, 이면지는? 면이 두 개나. 면이 두 개다? 다른 쪽을 써라고. 다를 이자예요. 알겠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른 측면에서 보라는 얘기. 그걸 이면적 화자. 자, 시적 화자가 대상을 비판할 때 거리는 어떻게 될까? 멀어진다. X 여기다 쳐주세요. 뒤에 OX 치지 마시고 여기다 딱 그 지문, 그 선택지 위에서 틀린 부분 위에다 X를 치세요. 그리고 선택지를 이렇게 끊어야 되겠지? 시적 화자가 대상을 비판할 때 심리적인 거리가, 화자와 대상 간의 거리가 화자가 대상을 비판할 때 가까운지 아닌지 여기가 틀린 거예요. 알겠죠? 선택지를 끊어서 정확하게 어디가 X인지 쳐주는 거. 그럼 밑에도 한번 끊어볼까? 이어진 문장들 파악하면서 끊어볼까? 시에서 화자는 시적 대상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표현하니까 시를 이해하려면 상황 파악해야 돼요. 맞네요. 정서 태도는 상황에서 파악이 되는 거니까. 그쵸? 앞에서 우리가 대상에 대한 얘기를 과제로 했었고 지난주 수업이었죠. 시적 대상 누구니? 제목에 나왔네. 접동새. 그럼 대상에 대해서 자 화자가 접동새를 봤네. 새를 보고 이 새에 대한 마음보다 이 화자의 어떤 마음에 드는 생각인 거지. 정서인 거죠. 이걸 표현한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어떤 대상을 보고 나서
이 시를 지은 거냐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시적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황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더 요약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밑에 가서 시적 화자가 청자인 누구? 님이여 라고 불렀지? 그럼 이거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대화체구나.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거야? 가깝다. 왜? 어느 표현 때문에? 당신은 금입니다. 천국의 사랑을 받으세요 라는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들 금 주면 받을 거 안 받을 거야? 받을 거야. 왜? 금은 좋은 거잖아. 금 좋아. 그래, 근데 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칭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대에 대해서 예찬해 주고 있는 거죠. 혹은 찬양 보내고 있네요. 혹은 찬송 보내고 있네요. 찬자가 들어가면 이런 정서 태도와 유사할 것 같아요. 칭찬해 준다라는 거지. 찬미하고 있어요. 맞아. 찬미라는 거는 아름다움에 대한 칭찬이에요. 자, 이제 뒤로 갑시다. 요 정서 부분의 마지막 부분. 여기까지 풀어오라고 했었으니까. 시적 대상, 시적 상황에 대해 느끼는 감정, 정서. 상황에 대해 느끼는 감정, 생각인 거지. 상황에 대해, 상황 안에는 대상 다 포함되는 거니까. 자, 밑에서 소망의 정서, 뭔가 바라고 위시하는 거. 솟아라 솟아라. 상실감 어디서 나타났어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렸어요. 혹은 요 소망을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적용될 것 같긴 해요. 사실 소망이라는 게 나 이거 기다리고 있어, 바라고 있어 라고 한다면 일부 이렇게 풀었던 친구가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있니 혹시? 아니야? 기억으로는 안 갔어? 다르게 안 가니까, 그치? 혹시나 그렇게 갔다면은 그것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자, 연민. 서러워요. 여승을 보고 옛날처럼 늙은 모습 같아서 너무 서러워요. 연민의 정서. 자, 기영도의 엄마 걱정이라는 요 시에서 어떤 정서가 유발되는지 한번 볼까? 쓸쓸하기도 하고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 하나,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지. 근데 경민고에서 그런 경우 있어. 모두 고르세요 라고 해갖고 답이 하나인 경우도 있었다. 낚은 거지. 근데 또 반대로 모두 고르세요 해갖고 OMR 카드 신청 이렇게 체크하는 거였거든. 5개 다인 경우도 있었어. 좀 사악하지 않니? 몰라, 최근래에도 그렇게 나왔어. 재작년에. 외로움의 정서까지. 자, 그래서 외로움, 쓸쓸함 어디서 찾아진다고요? 훌쩍거리고 있어요. 빈방에 있어요. 어둡고 무서워요. 이런 감정들 빨리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서 찾는 거는 여러분들 꼭 어떻게 찾는 거예요? 서술어와 수식어. 그럼 이 정서는 어디서 유발이 돼요? 시적 상황. 시의 상황에서는 화자가 누굴 봐요? 대상. 그리고 그 주변 배경.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정서, 생각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찾아주는 거. 이렇게 찾아주고 나면은 뭘 찾는 거라고? 시의 주제. 시의 정서가 곧 주제. 시정고주. 내가 좀 강력하게 밀려고. 발음 잘해야 돼. 왜 그래?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했고요. 뒤에 이제 여러분들 문법 수업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이제 3번을 다음 시간에 나갈 거니까 3번에 대해서도 태도가 조금 많거든. 요걸 한번 읽어 오셔야 돼요. 요 단어들에 대해서 읽어 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까지 풀어 오신 것까지 하시고, 그리고 오늘 새롭게 요거 받으신 분들은 제가 안 거둘 건데 지난주에 받았던 분들 있죠? 앞에 오늘 한 것까지만 딱 잘라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죠?